저희는 하이테크 건축의 대가인 노먼 포스터와 렌조 피아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두 건축가의 공통점인 하이테크 건축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건축 디자인, 기계적 설비뿐 아니라 친환경 건축을 위한 첨단 기술까지 활용하여 더욱 미래지향적인 건축물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이테크 건축은 그 시대의 최고의 기술을 사용하여 건물을 짓고 건물의 설비가 노출되어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가가 그대로 드러나는 건축물입니다. 니콜라스 그림쇼와 마이크 로킨스, 리차드 로저스, 그리고 노먼 포스터가 1960년대 영국에서 처음 시도하였습니다. 같은 시기 렌조 피아노가 이태리에서 동일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1971년 렌조 피아노와 리차드 로저스의 폼피두 센터가 현상 설계에 당선되면서 하이테크 건축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이테크 건축의 7대 특성에는 가변성, 이동성, 공업화, 시스템, 경량성, 투명성, 기계 미학이 있습니다. 유리와 금속을 주로 사용하는 하이테크 건축은 재료 자체가 갖는 투명성뿐만 아니라 구조와 설비의 노출로 부재의 투명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21세기에 들어 환경과의 조화가 꾸준히 강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하이테크 건축가들은 자연광 등 자연환경을 건축물에 이용하여 건물 에너지 소비율을 줄이는 등 친환경 하이테크 건축을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노먼 포스터 긴말이 필요 없는 세계 최고의 건축가이자 하이테크 건축의 선구자인 노먼 포스터. 최신 기술과 재료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예술적 감성을 성공적으로 접목시킨 건축으로 85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를 누비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영국 스토포크 노동계층 집안에서 태어난 포스터는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건축과 도시계획 공부한 후 예일 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밟습니다. 이때 이전의 파트너이자 하이테크 건축의 대가인 리처드 로저스도 만났습니다. 1962년 노먼 포스터는 리차드 로저스와 서로의 아내인 수 로저스, 웬디 치즈먼과 팀4를 결정하였고 하이테크 산업 디자인을 바탕으로 짧은 기간 동안 명성을 쌓았습니다. 팀4가 해체되어 각자의 길을 걷게 된 이후 1967년 포스터와 웬디 치즈먼은 회사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포스터만의 건축을 실현하였습니다. 50년이 넘는 노먼 포스터의 건축 인생 동안 그만의 하이테크 건축 이념에도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포스터의 건축 특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960-70년대입니다. 이 당시 하이테크 건축을 시작으로 노먼 포스터 건축은 최신 구조 기술과 재료를 사용하는 디자인으로 특징 지을 수 있었습니다. 홍콩 상하이뱅크는 그 당시 포스터의 건축 이념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6년간 10억 달러를 들인 건축물로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건물이었습니다. 다리를 만드는 구조 원리를 사용하여 1층 부분에 이동이 없이 시민들에게 개방시켰습니다. 중앙 아트리움을 설치하여 시각적인 개방감과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태양 반사판은 태양의 궤적에 맞춰 움직이게 되고 빌딩 내부에 있는 반사판을 통해 건물의 아래층까지 자연 채광을 유입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980년대입니다. 노먼 포스터의 지속 가능한 건축의 경향은 1980년대 초부터 첨단 건축 기술을 바탕으로 한 공간의 사회화에 대한 고려와 시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건축 공간을 사회적 관점에서 재생을 통하여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방적 공간으로 계획하여 공간의 공공성 확대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광장으로 트라팔가 광장이 있습니다. 이 광장은 역사성을 보존하여 공공공간을 재생한 프로젝트로 런던의 국립미술관 앞 차도를 보행자를 위한 광장으로 변모시킴으로써 런던의 기념비적인 공간을 세계인의 공공장소로 재생시켰습니다. 또 하나의 프로젝트로 커뮤니케이션 형성을 위해 공공공간을 재생한 스미스소니언 센터입니다. 고건축과 첨단 기술의 접목을 통하여 공공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가능한 워싱턴시 최대의 실내 공공공간을 제공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 이후입니다. 초기 하이테크 건축 기술과 재료를 사용하는 디자인에서 지속 가능한 공간의 디자이너로 변화시키는 데에 주도적인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로먼 포스터가 집필한 책들 대부분도 인간과 자연에 대한 테마로 건축과 도시 형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생태학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로먼 포스터는 친환경 건축 계획을 위하여 1차적으로 자연환경 요소를 건축물에 적합하게 이용하고 2차적으로 자연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재생 가능한 자연 에너지를 기술적 방법과 결합하여 사용하므로 친환경 건축의 효율을 높이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런던의 첫 번째 친환경 건축 빌딩이자 도시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스위스리 빌딩입니다. 주로 사용된 친환경 건축계획 기법은 효율적인 자연 채광과 바람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 및 외피, 중심의 아트리움과 에코샤프트를 통한 자연 환기 등이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물로 유명한 런던시청사의 달걀 형태는 멋진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친환경 건축을 추구한 연구의 성과물입니다. 이처럼 노먼 포스터의 수많은 친환경 건축물 중 자연환경의 건축물 형태와 건축물의 외피 결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어 대부분 곡선형을 띠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002년에 완공된 이 건물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비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위치 선정, 지역 특성 보존 및 주변과의 조화 등 그린 빌딩의 조건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작품으로 현재까지 평가받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복원되었으나 대화제로 다시 전소되었던 독일 국회의사당을 복원시키는 프로젝트에는 국제 현상 설계를 통해 노먼 포스터가 단순되었습니다. 노먼 포스터는 공공의 접근이 가능한 상징적이고 친환경적인 형태의 dom을 계획하였습니다. 독일 국회의사당은 독일의 친환경 정책의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줍니다. 조연상 기존 건축물과 일부 어색한 느낌을 주지만 맨 위층에 나선형으로 된 경사로로 올라가면서 사방으로 도시의 전망이 가능하고 방문객들에게 일본의 머리 위로 올라가는 인상을 주고 아래쪽 유리면을 통하여 대회의실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국민의 힘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전면 유리는 의정 활동의 투명성과 개방적인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한 포스터의 건축 특성을 정리해보면 1960년대에는 하이테크적 기술을 강조하는 것에 치중했다면 80년대부터 사람과 건물이 공존하는 사회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90년대 이후에는 사회와 친환경을 접목시킨 건축 기법으로 현재에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먼 포스터는 건물을 사회의 일부 구성원으로 보고 하이테크 기술을 이용하여 기능을 강조한 건축 설계를 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건물이 자연 파괴 없이 어울려지도록 노력하는 대표 건축가로 꼽힙니다. 렌조 피아노. 렌조 피아노는 1932년 이탈리아 제노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말대로 피아노의 건축은 하이테크 안에서도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합니다. 건축가 집안에서 자라나 자연스레 건축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밀라노의 공과대학교에서 프랑코 알비니의 지도를 받았고 아버지의 건설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며 건물이 지어지는 원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14년 졸업 후 루이스 칸 마코비스키 건축사무소에서 근무하며 대학 재학 시절에 이어서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구조기술이 발달된 포스트 모더니즘은 피아노의 구조 개념인 구조미학을 그의 디자인 컨셉으로 가져오는 것에 토대가 됩니다. 1971년부터 수 로저스의 소개로 리차드 로저스와 1977년부터는 피터 라이스와 공동작업을 시작합니다. 활발한 활동으로 상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 프리츠커상도 거머쥐었죠. 리차드 로저스와의 공동작업을 계기로 피아노에게는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들은 수 로저스의 소개와 제안으로 퐁피두 센터의 형상설계의 응모 단선됩니다. 퐁피두 센터는 이전까지의 건축물과 아주 달랐죠. 초기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으로 하이테크 건축을 알리고 명성도 얻게 됩니다. 후원 또한 받게 되죠. 렌조는 사회는 변화합니다. 건축물은 변화를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어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같이 작업한 퐁피두의 외관은 이후 리차드 로저스의 작품 스타일에도 영향을 주죠. 로저스의 건물은 현재까지 퐁피두 센터의 영향을 받아 외형적으로 많이 닮았습니다. 그와 달리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아노의 행보는 다양한 형태로 하이테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난 외관만으로는 발전과 정체를 논하기 힘듭니다. 퐁피두는 또한 문화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는 건축으로도 그 자신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나에게 최초의 문화적 건물은 퐁피두였다. 비록 내가 우연히 문화적 건축물을 시도하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더 많은 문화적인 일을 하게 되었다. 그의 건축 이념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피아노는 투명함을 도시와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피아노는 유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유리는 투명하고 도시를 향해 열려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죠. 유리를 사용한 피아노의 건축물에는 유리 조각이라는 뜻의 더 샤드, 뾰족한 첨탑을 피아노는 빅토리아 시대의 정박한 배가 돛을 내린 모습에서 영감을 얻었다 합니다. 파사드는 탁 트인 전망을 위해 층의 바닥부터 다음 층의 바닥까지 하나의 유닛으로 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즈 빌딩은 숨길 것이 없다는 언론사의 투명성을 설계로 표현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황금빛으로 물드는 이 건물은 빛에 의해 변하는 건물을 빛의 일부로 받아들여 투명성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는 친환경입니다. 건물의 환기와 채광을 최대한 가질 수 있게 설계하는 걸 의미합니다. 산업환경식이 악화된 환경을 건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겼습니다. 세 번째는 공존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개발에 있어서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미학을 주장. 건축이 사회와 더불어 존재하는 공공성을 주장하는 휴머니즘을 강조했습니다. 건축은 인간에 대한 관심을 과학으로 풀어내는 것이라 늘 호기심을 가지고 첨단 기술을 꿰뚫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이테크에서 피아노는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하며 휴머니즘적 디자인 컨셉을 자연을 고려해 기술로 녹여낸 자연, 기술, 사람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따뜻한 하이테크라는 별명도 얻게 되었죠. 네 번째로는 시대를 표현하는 건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하이테크 건축가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추종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노먼 포스터나 리처드 로저스처럼 피아노 자신도 이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포스트 모더니스트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을 좋아하지만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는 일은 없죠. 건축이 집요한 시대 표현이라면 위대한 창조를 향한 도전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피아노의 건축을 살펴볼까요? 리처드 로저스와 렌조의 대표적 작품 폼피두 센터. 파리에 떨어진 우주선 같았죠. 렌조는 회상합니다. 우리 둘은 젊은 악동이었습니다. 우리 모험은 반란이었습니다. 반란 그 자체였죠. 건물의 아이디어는 문화건축물이 위압적이어서는 안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그 결과 파이프와 에스컬레이터를 바깥쪽으로 보이는 흥미로운 디자인이 탄생했죠. 이런 디자인은 내외부의 경계를 흐리는 동시에 내부 공간을 넓게 확보 가능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퐁피두의 광장. 광장은 여러 세대가 밀집된 공간입니다. 모인 사람들은 그 광장의 문화를 만들고 도시의 문화를 만듭니다. 휴머니즘적인 건축을 하는 렌조의 작품관이 드러나죠. 마치 언덕을 지고 있는 듯한 모습의 캘리포니아 과학 아카데미는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붕에 깔린 잔디는 수천 갤런의 물을 흡수하고 뚫린 유리창들은 지붕의 온실 효과를 이용하여 캘리포니아주의 에너지 효율 기준보다 낮은 사용량을 보입니다. 1980년대 프랑스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는 폭력 사건을 겪은 후 현지 주민들에게 평화를 제안하는 뜻으로 프랑스 정부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치바오 문화센터는 전통 건축에서 영감을 얻어 까즈라는 오두막을 닮은 10개의 건물들이 3개의 마을로 나뉘어지는 형태로 카낙 전통주거에서 볼 수 있는 중앙의 길로 연결됩니다. 부지에 부는 바람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골조는 목재와 금속을 조합하였고 미래의 기술을 전통적인 재료와 조합한 하이테크 건축물로 이미 있던 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지방 고유의 자원을 보호하며 이국적 분위기를 보존하는 공존의 방식을 취합니다. 베를린 장벽은 독일 역사의 분단, 평화, 통일을 상징합니다. 포츠다머 플라츠는 이러한 역사적인 장소에 지어졌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거대한 규모의 공터가 생겼고 분단의 현장으로 폐허가 되다시피 한 공터의 개발을 놓고 3년간 토론이 이루어진 결과 결론은 복합도시. 역사성을 살리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포츠다머 플라츠 곳곳에는 분단 장벽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동서 베를린 경계선 위에 지어진 포츠다머 플라츠는 독일 역사의 분단과 통일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치바오와 같은 이미 있던 문화를 건축에 도입한 사례이지요. 건축가의 휴머니즘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건축입니다. 우리는 그와 동시대를 살아가며 모든 것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앞서가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계가 변하고 이에 따라 건축의 언어도 달라지지만 인간이 느끼는 기본적인 정서는 그다지 달라지지 않습니다. 피아노의 건축이 가진 가장 큰 힘은 이러한 공통분모인 휴머니즘의 기반 위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두 건축가의 차이점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노먼 포스터는 자연 플러스 사회, 렌조 피아노는 자연 플러스 휴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먼 포스터의 자연이 잘 나타난 건축물로는 런던 시청이 있고 사회가 잘 나타난 건축물로는 영국 박물관이 있습니다. 렌조 피아노의 자연이 잘 나타난 건축물로는 캘리포니아 과학 아카데미가 있고 휴머니즘이 잘 나타난 건축물로는 포츠다머 플라츠가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환경오염은 비대한 줄 알았으나 오히려 기술이 자연을 보호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공간을 창출하는 두 건축가의 건축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